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실업. 안녕하세요, 실업입니다. 오늘은 만 29세 청년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미국의 특사로 간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혼란한 국제 정세와 봉건적 조선 체제에서 나라의 중심을 붙잡고 쓰러져 가던 구한말.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길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서양 문물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급진 개화파들이 있었는데요. 이승만은 이 급진 개화파들과 함께 고종 폐위 운동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1899년 1월 9일에 체포되어 5년 7개월의 옥중 생활을 치른 후 1904년 8월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다고 해요. 이 전쟁은 사실상 누가 조선을 차지하느냐는 싸움이었는데 이때 조선 정부에서 떠올린 조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이 서양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1882년에 미국과 국교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었는데요. 이 조약의 1조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제3국이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어떤 불공평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면 그들은 상호간에 통보를 하고 반드시 서로 도와야 할 것이고 일선을 통해 평화적인 타협에 도달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우호 관계를 보이도록 한다. 민비의 조카인 민영환과 이승만의 추록을 도와준 한규설은 비밀리에 이러한 조약 이행을 요청하는 특사를 미국에 보내려고 했는데요. 이 특사로 거론된 인물은 이제 막 추록한 이승만이었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탁월한 영어 실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23살 때 배제학당 졸업식에서 이승만은 외교관들과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 조선 최초의 영어 연설도 했고 이후 한성 감옥에서 영어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되었기 때문이에요. 추록한 이승만을 만난 당시 독립협회 3대 회장인 윤치호는 1904년 8월 9일자 일기에 거의 6년간의 수감 생활 후 어제 석방된 이승만을 방문하였다. 그는 비범한 젊은이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영어를 너무나 잘 가다듬어서 영어로도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04년 11월 5일 만 29세의 대미 특사 이승만은 조선 정부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지금은 직항 비행기로 한국에서 미국까지 15시간 내외로 금방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배로 여러 나라와 지역을 경유하며 한참을 가야 했는데요. 비행기가 없던 시절 청년 이승만이 처음으로 떠난 해외 경험인 대미 특사 여정이 어땠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청년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는 여정은 이때 한국을 떠나면서 처음 쓰기 시작한 영어 일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1904년 11월 4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출발한 이승만은 이틀 뒤 목포에 들렀다가 다시 이틀 뒤 부산을 찍고 다음날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또 그 다음날에 고베로 이동하는데 고베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며 선교사들을 만나고 예배당에서 연설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본 경유지인 요코하마로 다시 한번 이동한 후 10일 동안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정박합니다. 이곳에서 하와이 한인들과 선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교회에 방문한 후 다음날 마지막 항해를 떠납니다. 이승만의 영어 일기에 따르면 항해하는 동안 선상에서의 저녁 티파티에서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와이에서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그리고 서울에서 떠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미국 경비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 5년 7개월간 옥중 생활을 했던 한성 감옥의 형무소 구서장이었던 이중진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중진의 동생인 이중혁과 함께 일부 여정을 함께 했는데 이 형제는 이승만의 옥중 정도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켰는지 또 한번 보여주는 사례죠. 이승만은 한국 대표로 루스벨트 대통령과 대면하기 전까지 미국 여기저기를 돌며 교회에서 수많은 연설을 하고 선교사들, 정계 인사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승만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일주일 전인 1905년 7월 29일 일본 총리 가스라와 이후 대통령이 되는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는 미국은 러일 전쟁 후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다는 가스라 테프트 협정을 합니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나눠 갖기로 합의한 것이죠. 당시 조선 정부는 500년간의 사대주의로 인해 대국가 조약을 맺으면 도와줄 것이라는 의존심의 찌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과 조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기본 전제는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데다가 미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지도 않은 조선 정부를 돕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오히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눈부시게 성장하던
있던 일본을 지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 루스벨트는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먹 한번 휘두르지 못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권력을 가진 국가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지키고 바로 서려는 굳건한 신념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05년 8월 5일 30살의 이승만은 한국에서 출발한 지 9개월 만에 드디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지만 이미 일주일 전에 일본이 조선을 가지기로 한다는 가스라 테프트 협정을 맺은 후였고 국제 외교 관계에서 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서러운지 이승만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905년 9월 10일 이승만은 자신을 특사로 보낸 서울의 민영환으로부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편지와 함께 활동비 300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슬프게도 두 달 후인 1905년 11월 일본과 을사조약을 맺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기고 본격적인 내정 간섭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영환은 이러한 조국의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고 일본에 붕괴하여 결국 자신의 명함 뒤에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는데요. 백성들에게 각성을 바라는 글, 외교 사절들에게 일본의 침략을 직시하고 조선을 도와줄 것을 바라는 글, 황제에게 고하는 글, 총 3통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민영환의 자결 소식을 듣고 3일을 울었다고 합니다. 고종의 외교 참패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조국의 상황과 미국에서 여러 정계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승만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고 힘의 논리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결국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첫 특사로서의 여정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렸지만 조선이 독립할 길은 외교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 공부를 해야겠다고 강하게 결심합니다. 청년 이승만의 놀라운 미국 유학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실업. 오늘도 실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